이 영상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작 죄와 벌의 초반부를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7월 초 굉장히 무더울 때 저녁 무렵에 한 청년이 S골목의 세입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골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천천히 K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계단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용케 피했다. 그의 골방은 높은 5층 건물의 지붕 바로 밑에 있어서 사람 사는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벽장 같았다. 식사와 하녀의 시중이 딸려있는 이 골방의 주인 아주머니는 한층 아래 따로 떨어진 집에 살았고,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거의 항상 계단 쪽으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부엌을 꼭 지나가야 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청년은 겁먹은 듯 뭔가 병적인 감각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수치스러워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하숙비가 잔뜩 밀려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원래 겁이 많고 주눅이 잘 드는 성격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울증과도 비슷한 신경질적이고 긴장된 상태가 되었다. 자신의 내면으로만 침잠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가난에 짓눌려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쪼들리는 처지도 최근 들어서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다. 본질적으로는 주인 아주머니가 그에게 무슨 나쁜 짓을 꾸미든 그녀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에 멈추어 서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진부하고 시시껄렁한 수다를 계속 하숙비를 내놓으라며 독촉하고 협박하고 징징 짜는 소리를 듣고, 그 와중에 자기는 발뺌하고 사과하고 거짓말하고 할 바에는, 정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떻게든 고양이처럼 계단을 빠져나와 내빼버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거리로 나오자 채권자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해 했던 것이 그 스스로도 놀라웠다. 이렇게 큰 일을 꾸밀 생각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시시한 것을 두려워하다니. 그는 야릇한 미소를 머금으며 생각했다. 그렇다.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오로지 겁을 먹은 탓에 모든 것을 놓쳐버린다. 이것이야말로 공리이다. 궁금하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새로운 걸음, 자기 자신의 새로운 말을 그들은 제일 두려워하지. 그건 그렇고 수다를 너무 많이 떠는군. 수다를 떠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다를 떠는 것인지도 모르지. 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수다 떠는 법만 늘어서 몇 날 며칠을 밤낮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뚱딴지 같은 생각이나 하고. 그럼 지금은 대체 왜 가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진지하게 하는 그것을 하려는 걸까? 진지는 무슨 진지. 그냥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환상에 불과하다. 장난감이랄까? 그래, 딱 장난감 정도 되겠군. 거리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듯 갑갑하고 혼잡했으며, 곳곳에 석회가루, 목재, 벽돌, 먼지, 그리고 별장을 빌릴 만한 여유가 없는 페테르부르크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훤히 알고 있는 저 여름날의 악취가 가득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심란해진 어린 청년의 신경을 한꺼번에 불쾌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도시의 이 구역에 유달리 많이 있는 술집에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악취, 평일인데도 심심찮게 마주치는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이 풍경은 한층 더 혐오스럽고도 서글픈 색채를 띠었다. 깊디 깊은 혐오감이 한순간 청년의 섬세한 얼굴선 위로 드리워졌다. 겸사겸사 얘기하자면 그는 대단히 잘생긴 편으로
짙은 색의 아름다운 눈, 짙은 황갈색 머리카락, 제법 훤칠한 키에 몸매는 가늘고 날씬했다. 한데 그는 곧 깊은 생각에, 더 정확히 숫제 어떤 무아지경 같은 것에 빠져들어 더 이상 주변에 눈길도 주지 않고, 아니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마냥 걸었다. 그저 간간히 뭔가 웅얼거릴 따름이었으나 이건 방금 그 자신도 인정했듯 혼잣말을 하는 습관 탓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상념이 때때로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을, 자신이 몹시 힘이 빠졌음을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틀째 거의 아무것도 톡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다반사인 사람도 대낮에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나다니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후줄근했다. 하긴 이 구역 자체가 옷차림에 놀라는 일은 좀처럼 없는 곳이었다. 센나야 광장도 가깝고 그렇고 그런 알만한 업소가 지천에 널려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페테르부르크의 중심부를 이루는 이곳 거리와 골목에 공장 노동자나 수공업 종사자가 밀집해 있고 가끔씩 온갖 희한한 양반들이 통째로 참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특이한 인물과 마주쳐도 놀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법했다. 청년은 원래 또 가끔씩은 젊은이답게 몹시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악이 섞인 경멸이 너무나 많이 쌓인 탓에 길거리에서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에 창피해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저런 지인이나 영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옛 동창을 만난다면 사정이 좀 달랐겠지만, 한데 그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런 시각에 거대한 말이 끄는 거대한 집마차를 몰고 어디로 가던 길에 갑자기 그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거기 독일 모자! 그렇게 한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목청껏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청년은 갑자기 우뚝 멈춰서서 경련이라도 난 듯 자기 모자를 움켜쥐었다. 이 모자는 높고 둥근 침범한 제품이었지만 진즉에 다 헤어지고 완전히 불구죽죽한 데다가 구멍과 얼룩투성이에 챙도 없고 정말 볼썽사납게도 한쪽으로 짜부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건 수치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 경악과도 비슷한 감정이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제일 고약하다. 이따위 멍청한 것 때문에, 이런 진부하고 하찮은 것 때문에 계획이 몽땅 물거품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 이 모자는 눈에 너무 잘 띈다.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거야. 나의 이 누더기에는 이런 병신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낡아빠진 놈이라도 꼭 학생모가 있어야겠어. 아무도 이런 모자를 쓰지 않으니까 일 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 눈에 확 들어와 기억에 남을 테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증거이지 뭔가.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찮은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다. 바로 이런 하찮은 것이 항상 모든 일을 망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됐다. 심지어 자기 집 대문에서 몇 발짝을 가야 될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730걸음이었다. 언젠가 몽상에 흐드러지게 잠겨있을 때 몇 걸음인지 세본 적이 있었다. 그 무렵만 해도 그 자신도 이 몽상을 믿지는 않고 그저 그것에 추하지만 유혹적인 뻔뻔함에 자극을 받았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자신의 무기력함과 우유부단함을 혼잣말로 계속 조롱하면서도 또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저 추한 몽상을 왠지 저도 모르게 그럴듯한 기획이라 여기는데 이미 익숙해졌다. 지금은 심지어 자신의 기획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었고 걸음을 뗄 때마다 그의 흥분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